예, CBS 박정우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놓고 때려 이어갈 텐데요. 자, 우리 맥 소장님,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말할 게 준비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요. 기회가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구애를 하죠. 예, 단일화. 근데 이제 구애가 이제 거의 뭐 구애가 질척거리는 수준. 스토킹이라고 이제 이긴 쪽으로 스토킹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준석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 지금 현재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국민의힘의 귀환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장벽 아니냐. 예.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 왜요? 하와이까지 간 것도 하와이. 결국에는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아. 홍준표 대구시장 하나, 아. 이준석 후보 하나. 아. 일단은 장벽들을 여러 개를 쳐야 돼요. 한동훈 후보. 우리가 돌이켜 보면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몇 개의 장벽이 있었어요. 룰부터 4강, 2강, 그다음에 한덕수. 예. 이렇게 3중 플레이로 장벽을 해서 결국에는 친윤들은 그걸 이뤄냈잖아요. 예. 한동훈 진입을 막았잖아요. 예. 뭐 이번에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한동훈을 진입을 막지 않으면 친윤 그룹들이 본인을 다 장악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한 대로 친윤들이 뭐 선거 끝나면 무슨 면목으로 당에 남아 있겠냐, 패족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어떤 거를 지키는 그런 정치 집단 그렇죠. 예. 저는 친윤들한테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가 있어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죠. 아, 김문수 그러니까 후보가. 친윤들은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가 보수를 다시 재건해서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싸워서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자라고 하면서 친윤들은 또 거기에서 버틸 겁니다. 그러려면 한동훈이 오면 안 되고 홍준표나 최소한 이준석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단일화의 어떤 이런 뭐 스토킹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예. 그런 계산에서 가는 것이지 선거 공학적인 단일화는 저는 염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선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 당권용이고 맥 소장님의 한동훈용. 맥이었습니다. 뭐 그런 분 한동훈 견지용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이준석 후보가 노리는 건 이번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가 아니고 보수의 주력 세력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앞으로는 개혁신당입니다. 예.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단일화를 하고 거기서 따로 나와서 지금 미니 정당으로서 미래가 없지 않느냐라는 걸 은연중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랑 힘을 합치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없어. 음. 당권 주든지 다시 이 당에서 주도할 수 있는 걸 줄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 현재 개혁신당의 그 자체가 미래가 없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은연중에 내포하는 프레임이라고 봐요. 예. 실제 단일화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는데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준비하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6월 3일 이후로 보이지 않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계속하는 건 일종의 그런 의도도 전 숨어 있다. 혹시나 지금 친윤들이 보기에 이준석이 개혁신당에서 예를 들어 12, 13% 이상을 얻는다면 주도 세력으로 약간 부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위험의 싹을 미리 잘라내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올 사람들 아니야라고 계속 프레임이 뭐 의도했든 아니든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빅텐트가 아니고 빈텐트가 되고 있고 민주당의 보수 인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김상욱 의원은 현 의원이죠. 전 국민의힘이라는 의미고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까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지금 또 방금 SBS 단독 보도로 김대남 전 행정관 이분이 또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답니다. 이분이 이제 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이고 이분이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해달라 지금 공격 사주 의혹이 있었어요. 서울의 소리와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그런다. 너희가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다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파문이 있었던 분이고 이분이 또 SGI 서울보증감사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또 이런 좋은 자리 갔을까 뭐 이런 의혹이 있던 분인데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어요. 자, 아니 맥 소장님의 캠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합류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아, 그런가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보다는 물론 이제 선거에서 외부인 인사를 확장을 되는 게 해야 되는데 좋죠. 근데 이제 저야 뭐 잡은 물고기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가려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저는 그렇지 모르겠어요. 않아요?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판단해봐요, 맥 소장님. 일단 통합행보다 뭐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김정혁
아니 뭐 정책을. 저는 요새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력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없으시잖아요. 뭐 허은하 후보, 허은하 전 의원이 간다고 해서 예. 혹은 무슨 뭐 김용남 전 김용남 의원. 변호사 뭐 그 김용남 변호사는 뭐 대개 보면 이제 당을 몇 번씩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개혁신당 있다가 갔다가. 개혁신당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이재명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민주당의 이미지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더구나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SDI 그 서울 그 보증보험인가요? 뭐 예, 거기서도 보증보험 상인 감사. 예 감사하다가 결국은 사퇴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지금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불러다가 아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민주당이 보수 쪽 인사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를 했고 장 소장님에게도 손짓 있었잖아요. 전 뭐 농담처럼 아, 이재명 후보가 그냥 농담처럼 그냥 영입하려고 해요. 뭐 그렇게 농담처럼 하신 거지 저를 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아이고 숨찬다. 해명이 좀 길었어요. 그래. 이거 해명이 어쩐지 우리 당을 많이 그냥 비판하고 있었죠. 비판하더라고요. 아, 예, 알겠어요. 거기서 뭐가 있지? 쓴소리. 지금 레드 팀을 겉으로는 하는 안 간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 아, 있는 마음으로 거지. 가 있는 거지. 제가요? 제가요? 가 있는 거야? 네. 아 근데 저런 문제적인 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저분도 예, 뭐 그렇게 또 뭐 출세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출세하려고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건 정치의 미담이 아니라 음. 두고두고 정치의 교훈으로 남아야 될 교훈. 영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좀 그 긍정적으로 좀 짧게 네? 말씀드리면 예, 아, 긍정적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한 어떤 그 개인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어떤 이 영입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인 걸 합니다. 굳이 뭐 이 인물을 받아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서 받으면 우리가 보수를 포용한다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윤 대통령실 근무자였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성을 들어보니까 이 행정관께서 아. 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들이 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윤석열의 이런 무리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캠프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입장을 전향하는 사람이라면 보수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외연확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분도 다 받아들인다. 라는 정도로 아마 그래도 이게 전략적 이제 대통령실 선택을 근무했으면 행정관이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부 고발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근데 뭐 더 고발할 게 없죠. 탄핵됐기 때문에 저는 뭐 영입 자체가 네.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영입 자체가 이분이 부적절하다? 이제 논란이 됐지만 그 무슨 뭐 대통령실 내부의 비리를 내부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려고 뭔가 작전을 획책하다가 그걸 이명수 기자가 녹취를 해서 터트리면서 얘기가 된 건데 더군다나 본인이 그 보증보험의 상인 감사로 가기 위해서 낙하산 좋은 자리 타기 위해서 작업하던 것도 녹취에 다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 내부 또 대통령실 내부에서 한동훈 견제하기 위해 했던 거 그건 내부 알력 다툼이라고 쳐도 예. 본인이 낙하산 주요 자리로 가려고 작업했던 게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 사과 아무것도 없는데 예. 이런 분을 왜 영입합니까? 뭐 당원에 만약 가입을 한다 그러면 뭐 그건 안 막는다. 그래 가입하세요, 당비 내세요 이런 거 안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부본부장 자리까지 주고 영입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 영입의 대상인지. 저분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에요. 행정관이었으면 선임행정관이잖아요. 예. 선임행정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정권의 권력에 기대서 또 김건희 씨한테 잘 보여가지고 좋은 자리 받고 비서관 자리 얻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저렇게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공격하는 거는 저 사람이야말로 배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 앞에 제가 정말 윤석열 정권에 몸담고 그 잘못된 가는 길을 바로잡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렇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지. 예. 갑자기 또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나서는 게 맞냐? 권력을 탐하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결국엔. 예.
그런 분은 못하러 받아들여요, 맥 소장님. 예? 저희가 안 받아들였어요. 아까 옹호했잖아요. 저라면 안 받아들였는데 예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풀이하자면 이런 분조차도 품을 수 있는 외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통합 행보. 케이스다. 통합 행보다. 아, 그럼 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품으세요. 품을 게 따로 있죠. 또 윤석열 누구든지 품는다면서요. 품지 못하는 것도 네? 있지요. 영입하세요, 유일하게 그러면. 윤석열 국산 김건희는 돈입니까? 품을 수 없죠. 영입해. 아 이게요 보면은 저런 식으로 무차별로 아무라면 좀 이상하지만 예. 어쨌든 그분이 과거의 행적이 뭐 상당히 논란이 되거나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 뭐 다 상관없어 우린 다 끌어온다라고 예. 하는 것도 그 당에 참 그 한심한 처지를 보여주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 당도 할 말은 없죠. 저런 분들이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 당에서 있었던 분들이 줄줄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만약에 우리 당과 이게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가치의 공동체였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느 당 할 거 없이 이런 그 대선을 앞두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그냥 자기들의 밥그릇과 이익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거기다 거창하게 뭐 나는 이 당에서 뭘 하니까 이걸 도저히 난 못 견디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냥 명분이고 그냥 나 좀 따뜻하게 살고 싶고 어디서 자리라도 하나 받고 싶어라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래 네가 오면 그래도 우리는 너 내세워서 우리가 뭐 우리 중도까지 확장한다는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서 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병리 현상의 다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문수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흉기를 소지한 채 민주당사 주변을 배회하던 현행범이 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방탄 유리까지 설치하고 유세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것을 딱 잡고 유세 도중에 나는 방탄 조끼 필요 없다. 방탄 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되겠느냐? 나는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자, 소영주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공격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후보의 어떤 안전, 신변 안전까지 공격거리로 찾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제가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으나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런 부산에서 어떤 흉기 피습 사건을 테러를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본 사람 아닌 사람들은 또 확연하게 또 어떤 예.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이게 없는 거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최근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실탄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게 꼭 이제 이재명 후보를 뭐 저격이나 뭐 테러하기 위한 실탄이 아니지만 곳곳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사건 사고들도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뭐 제보들이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좀 과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격거리는 아니다. 뭐 안전의 문제니까. 안전은 좀 지나쳐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예. 가리려면 좀 잘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와서 유세하시는 거 저기 봤는데 예. 그냥 사실상은 보니까 옆은 다 튀어져 있고요. 그리고 방탄 유리. 예, 방탄유리. 그 좀 정면도 위에- 오는 샷만. 예, 좀 위에서 보면 또 다 보여요. 아.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저게 무슨 방탄이 되지? 음. 그냥 방탄유리가 있어라는 그냥 쇼잉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옆도 다 가리고 예. 그리고 위쪽에서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바로 다 뭐 만약에 저격수가 있다면 바로 다 저격이 되는 그런 건데 누가 그 앞에서 이 앞에만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앞에 이렇게 옆에 예, 또 예. 칸도 떨어져 있고 거기서 무슨 저격을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쇼잉 같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도 약간 좀 표가 안 나게 하는 그런 방탄 유리가 설치된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과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소장님 말에 동의하는데 실제 부산에서는 칼에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정치적 갈등이 워낙 심해서 양코도 심하고 음.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전략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이지 않다라기보다도 정상적이지 않은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보가 있기 때문에 또 마냥 걱정 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구나
설마 했던 경험까지 있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설마를 다 대비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좀 더 세련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국민의힘 하와이 특사단이 귀국했습니다. 김대식 의원이 바로 인터뷰를 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 선대에 합류는 안 하지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민주당은 안 간다. 아, 민주당 안 그 간다. 얘기죠. 민주당 안 간다. 네, 지지 뭐 넥타이 색깔 여지 계속 빨간색이다. 예, 그렇죠. 민주당은 안 간다. 파란색일 수 없다 더 이상. 민주당 맞고 왔다 가는 예. 거를.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는 안 뛰어. 그 대신 내가 떠나지는 않을 테니까 예. 나 뭐 줄 거야. 아이, 라는 얘기는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요? 아,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정계 은퇴했고 더 이상 뭐 누를 게 있을까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아, 왜? 그럼요. 왜냐면 그 깨알같이 포토샵으로 넥타이색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꿀 정도의 그 본인이 그런 하셨을까요?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치신했겠죠. 어. 그거 바꿔라. 이제 넥타이 색깔만? 내가 얘기 끝났다. AI로 바꿨나? 어떻게 바꿨어요? AI 바꿔요. 그거. 아. 포토샵으로. 아니 그 챗GPT 금방 하지. 바꿉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바꿔본 적이 있어서 아. 그래서 일단은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예. 머릿속에 많은 지금 복잡한 계산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셈이 끝났다고 봅니다. 저분들 3박 4일로 다녀오셨잖아요. 아, 하와이 특사단. 네, 제가 2017년도에 국민의힘 전신 음.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고 예.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는데 예. 이번에 저분들을 보고 후회를 했어요. 아, 하와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저 진짜 하와이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아,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저분들 자기 돈으로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쪽 확실해요? 출장비로 가지고 어떻게 자기 돈으로 가겠어요. 그런가? 하긴 또 아니, 그럼 당의 출장비로 주는 이성배 전 대변인도 거의 같이 갔던데. 예. 홍준표 그래서 캠프에 있던. 제가 계속 캠프에 당원으로 있고 이번 선대위에 참여했으면은 제가 홍준표 시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예. 저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설득하러.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지금 선거 이렇게 하루가 급한데 3박 4일 동안 유상범 의원도 잘 다녀오셨네요. 중요한 선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예. 그게 갈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보수의 대표적인 주자인 홍준표 전 시장이 근데 계속 SNS는 안 할 수 있도록. 그게 큰 대세에 도움이 돼요? 대세를 바꾸는데 큰 결정적인 변수예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음흠. 저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예. 야 국민의힘 선거 포기했나? 이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하와이 간 거. 절실함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어. 하와이라는 단어가 주는 네.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휴양지잖아, 휴양지. 내가 간다 하와이. 예. 음. 아니 근데 너무 한심해요 정말. 그래도 원래 하와이 가는 대신에 예. 그 한덕수 총리 댁으로 가야죠. 가려면 그게 거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 어디야 광화문의 성공미술관 뭐 근처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거기서 의원들 가셔서 오히려 거기서 그 특사 축사하시면서 가려면- 그랬잖아요. 아하. 꽃가마 태우시면서 이분이 있어야지 중도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본인도 구국의 신념으로 지금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엄청 위기에 처해지다 네, 보니 비꼬시는 것 비꼬셨다고. 같아요, 지금. 그러면 나오셔야죠. 한덕수 총리도 나오시고 그리고 의원들 하와이 가지 말고 거기 네. 가서 집 앞에서 그렇죠. 쫙 늘어서 하룻밤 새면서 나와주십시오.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더 맞죠. 부러워요. 지금 뭐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가서 뭐 대놓고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염두에 뒀던 건 혹시 이준석 후보 지지 선언할까봐 홍준표 후보가 예, 이걸 전 염두에 시장이- 둔 것 같아요. 이제 아하. 보수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으니 아하.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걸로 해서 이미 가기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이준석 그렇죠. 양자 구도가 될 거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예방 차단 차원에서 간 거고 아마 홍준표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와는 이제 과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대놓고 욕을 안 하지만 문수형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젠가요?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예.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 주제가 올리면서 근데 굉장히 지금 네. SNS에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분이. 뭘 악마의 섬이 올릴까? 어디겠어요? 본인이 탈당한 국민의힘이에요. 악마의 섬이. 네. 그 악마의 성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왜? 그냥 아니 악마의 성이라니. 근데 악마의 섬에 악마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섬 이름이 악마의 섬. 제가 볼 때는 악마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부역이 아니죠. 노동하고 있는 또 일부 노동자들도 피해자들도 있고. 좀 민주주의자들이 있고. 있어요 네.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예. 진짜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예. 이제
같이 실컷 얼굴 아는 김대식 의원이 홍준표 시장 예전에 최측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얼굴 아는 분이 애써 화해까지 오니 아. 대놓고 나 김문수 지지 안 하는데 이 말은 차마 못하고 아. 페이스북에 본인의 심경만 남긴 것으로 보여요. 예. 또 김대식 의원도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딱 네. 호놀루에 도착해서 또 언론 인터뷰하고 나 지금 비가 알려는 간다. 나 가는데 안 만나 주겠냐 해서 진짜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했었었는데. 아니 근데 저거는 결국 예. 은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뭘 쓰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 누가 뭐라고 했는지 뭐 아. 그때 처음에 볼 때는 당장 들어올 것 같았는데 나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도 홍준표 시장님이 누구 설득해서 자기 생각 바꾸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 뭐 판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가시니까 좀 아마 홍준표 시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될 거예요. 저는 예.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그 흐름이 예. 첫 번째 김대식 의원 그 일행단들이 예. 홍 전 대구시장님 민주당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고 가시죠. 그랬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그 성의가 괘씸하니까 예. 알았다. 내가 민주당은 내가 안 가지. 내가 그래도 보수 30년인데 그러면서 아. 캠프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내가 화해에 왔는데 아. 대선 끝나고 내가 움직이겠다. 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얻은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민주당한테 안 가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거를 얻어냈잖아요. 그럼 뭘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보수의 재건에 새로운 정당이 생긴다면 친윤이든 그 국민의힘의 세력들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1순위로 세우겠다는 약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추측이 들어요. 방자하다. 나는 정계 은퇴했다. 국민의힘 그러지 은퇴했대잖아. 예. 아니, 잠깐 근데 우리 악마의 섬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었고요. 약간 좀 세서 예, 그거는 약간 뭐 박성태 실장인 것처럼 거리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거죠. 해석. 예, 예. 근데 홍준표 점잖은 사람이 오늘 그 이상하게 강한 표현을 쓰네. 저는 그거 말고는 없다고 영화 하는데. 본 거에 지금 충격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홍준표 그분이 시장이 영화 이렇게 썼어요.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 이렇게 빠삐용처럼. 이제 SNS에 썼기 그렇잖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요거는 이제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다. 근데 저 비유다. 홍준표 시장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지금, SNS? 예, 뭐를요? 약 올리면서 네. 즐기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해놓고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읽혀질 수 있거든요. 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하셨습니다. 넥타이 색깔 바꿨다 안 바꿨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근데 저는 보면서 이상한 게 예. 아니 왜 도대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이러면서 예. 홍준표 시장님이나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예. 왜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당 지도부가 됐든 예. 혹은 뭐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든 그러네요. 예, 예. 거기도 계속 뭘 요구를 하셔야죠. 예, 이제 한덕수 후보를 좀 한덕수 특사단도 만들어라 당지도부 정말 네. 선거 이기려면. 네. 예. 그 좋은 지적이에요. 설득이 좋은 지적이긴 있습니다. 한데요. 예. 그래서 저 엉뚱한 한 씨만 막 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잡아야 될 한 씨가 따로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무리. 따져보면 국민님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김정일 최고께서 지도부한테 예. 왜 자꾸 엉뚱한 한동훈 대표만 이렇게 잡아대냐는. 지역구 구민으로서 저 김종인 최고위원님 선거운동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놓고 안 때려. 보이잖아요. 예, 보였어요. 자기가 안 보면 지역이 안 계시잖아요. 네, 김종혁 방송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